어머니는 집 앞을 지나가는 팔도 사람들에게 언제든 밥을 해서 먹이셨습니다. 거지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냉큼 밥을 내가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먼저 당신 밥상을 번쩍 들고 나가셨습니다. 지금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아버님 자서전을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사랑이다. 아버지 등에 업혀 배운 평화. 나는 평생을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전쟁과 다툼 없이 온 세계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아니 어떻게 어려서부터 평화를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요? 하고 되묻습니다.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이 거창한 일인가요? 들판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어린 시절. 나는 아침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뛰쳐나가 온종일 산으로 강으로 쏘다녔습니다. 온갖 새와 동물들이 살고 있는 숲속을 누비며 풀과 열매를 따먹다 보면 온종일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숲속에만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에서 뛰놀다 잠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께서 숲으로 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용명아, 용명아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자면서도 웃음이 절로 나게 반가웠습니다. 나의 어릴 적 이름은 용명입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에 얼핏 잠이 깼지만 잠든 척하고 아버지 등에 덥석 엎혀가던 그 기분. 아무 걱정도 없이 마음이 척 놓이는 기분. 그것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등에 엎여 평화를 배웠습니다. 내가 숲을 사랑하는 것도 그 안에 사상의 모든 평화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숲속의 생명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지만 그것은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새는 새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나무는 나무끼리 서로 미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어야 평화가 옵니다. 같은 종끼리 서로 미워하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나라가 다르다고 미워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미워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합니다.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기쁨. 나는 눈이 아주 작습니다. 어찌나 작은지 어머니는 나를 낳으시고는 우리 아기 눈이 있나 없나 하며 일부러 눈을 벌려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갓 태어난 내가 눈을 깜빡깜빡해서 어머나 우리 아가 눈이 있기는 있구나 하며 기뻐하셨답니다. 그렇게 눈이 작았던 탓에 어려서는 오산집 쪼꽃눈이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눈이 작아 볼품 없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관상을 좀 볼 줄 아는 이들은 내 작은 눈에 종교 지도자의 기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카메라의 조리개도 구멍을 좁힐수록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는 남보다 멀리 내다보는 선견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그런가 봅니다. 내 코도 별나기는 마찬가지여서 한눈에 봐도 누구 말도 듣지 않을 것 같게 생긴 고집불통 코입니다. 관상이 영 허튼 소리만은 아닌 것이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생겼나 싶습니다. 나는 평안도 정주군 덕원면 상살이 2221번지에서 아버지 남평문씨 문경유와 어머니 연안김씨 김경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김이독립 운동이 일어난 이듬해인 1920년 음력 1월 6일이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상사리에는 증조 할아버지 때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수천석의 농사를 손수 지으시며 자수성가로 가문을 일으키신 증조 할아버지는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시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더 먹이는 것을 보람으로 아는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팔도강산 사람에게 밥을 먹이면 팔도강산에서 축복이 몰려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랑방은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습니다. 우리 동네 넘어 사람들까지도 아무 동네 문씨댁에 가면 밥을 거저준다는 것을 모두 알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고단한 수발을 척척 해내면서 불평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도 쉬는 법이 없을 만큼 부지런하셨던 증조 할아버지는 틈틈이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파셨고 늙어서는 후대에 우리 자손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면서 오리를 여러 마리 사서는 놓아주시곤 했습니다. 또 사랑방에 한문 선생을 들여 동네 청년들에게 글을 무료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증조 할아버지에게 선옥이라는 호를 지어주고 우리 집을 일컬러 복받을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자랄 적에는 그 많던 재산이 모두 날아가고 그저 밥술이나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밥 먹이는 가풍만은 여전해서 식구들이 먹을 밥이 없어도 남을 먼저 먹였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걸음마를 떼자마자 배운 것이 바로 남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로 피난을 떠나던 이들이 지나던 길목이 평안북도 선천이었는데 우리 집이 바로 선천으로 가는 큰 길가에 있었습니다. 집도 땅도 모두 일본인들에게 빼앗기고 살 길을 찾아 만주로 향하던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집 앞을 지나가는 팔도 사람들에게 언제든 밥을 해서 먹이셨습니다. 거지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냉큼 밥을 내가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먼저 당신 밥상을 번쩍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인지 나도 평생 밥 먹이는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내게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목이 메어 숟가락질하던 손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